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세가 사라져야 된다는,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그러한 희망이 섞인 얘기를 하자 지금 전세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전국이 전세 사기로 많은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국가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세라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세는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건 만큼 떼이는 돈의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는 특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 즉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전세 대조는 축복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대조가 국민들의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세 제도를 손볼 수 있을 것인지, 전세 제도를 왜 손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뤄보는 건 제가 다루는 게 아니라 기사 중심으로 이것을 또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 중심으로 한번 다뤄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세 제도는 전세를 또 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하다 보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또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 보니 전세 보증금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이 어렵지 않게 마련이 되니까 전세 보증금이 임대주가 올려달라는 대로 이 보증금을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주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 받은 돈으로 뭘 했습니까? 주택을 또 사는 거죠. 자기 돈 없이 자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갭 투자. 은행에 놓으면 은행 이자는 많지 않으니까, 집은 사놓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보증금을 올려받아서 그 돈을 또 집을 사서 갭 투자를 계속하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죠? 집값이 올랐죠. 전세금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올랐다. 전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답시고 저리로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세금 대출 마련이 용이해 주니까 전세금을 임대주가 올려달라 그러면 은행에 가서 빌려주면 싼 이자로 턱턱 빌려주니까 그거를 빌려다 임대주의 입에다 다 쳐놓은 거죠. 임대주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면서 발생된 것이 전세 사기극이죠. 전세 사기극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의 축복이냐 재앙이냐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평가를 받을 그런 상황이 되어 온 것입니다. 정책을 폐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폐지하기는 힘드니까 대출을, 전세 대출금을 줄이고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높게 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컨트롤,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덜 선택하도록,
전세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전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세대 제도가 서서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반전세, 부분전세죠. 부분전세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추가 어느 정도의 보증금 전세 대비 어느 정도의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를 적용하면 그 전세 보증금을 마음대로 대출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부분 전세,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월세로 이렇게 돌리는 정책부터 서서히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집값을 잡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전세제도가 세계의 드문 제도인 전세제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는 금융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은행 대출 문제가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대출 제도가 옛날에는 지점장이 제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출 받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대출 받기 힘든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금융거래 차원으로 이 전세 제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을 하다 보니 이 전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보증금을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해서 그 임대주에게는 또 이 보관금에 대한 얼만큼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나 권한을 주겠죠. 이건 뭐 구체적인 제도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저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임대주와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3자에게 이 전세금을 보관하게 하고 계약 완료 후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세 제도가 뭐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죠.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전세나 월세가 바람직하다. 근데 월세를 하는 것도 은행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을 향해서 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에게 이롭다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과 금융권이 잘 손을 맞춰야 가능할 것 같고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야 될 일이 있죠. 아무리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 해도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알아야 될 권리를 반드시 알고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지금 잔금을 내요. 보증금 잔금을 내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야 됩니다. 이 돈을 내는 순간 악질적인 임대주는 등기소에 가서 또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우선순위를 요즘은 바로 은행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자 등기부 등 세입자 권한입니까 뭡니까? 그걸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부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챙겨야 될 그런 지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많은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니 해도 본인이 본인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권리는 본인이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식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 공인중개사 얘기도 듣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한 거 말로 듣지 말고 문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